예, 지금부터 우주심과 정신물리학의 제 1장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는 4장부터 시작했었죠. 그래서 앞부분을 이제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4장부터 이후로의 강의를 먼저 보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강의했던 것 중에서 조금 미진한 것을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간을 길고 짧은 거 똑같은 시간인데 이제 어떻게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현생에서 물질계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진동을 하는데 한 번씩 그러니까 진동할 때마다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정지하는 때가 있으니까 정지할 때는 이게 물질적 존재가 없는 겁니다.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우주계로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1초에 14번씩 이렇게 우주에 갔다 오는데 그 갔다 올 때 이렇게 우주계로 갔다 옵니다. 갔다 오는데 갔다 오는 동안에 지상의 시간으로는 그것이 이제 순간 그야말로 이제 그 수학에서 말하는 점 이제 위치만 있고 면적이 없는 거, 선 길이만 있고 굵기가 없는 거 그런 것식으로 아주 이 순간이란 말은 이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요새 또 그냥 시간 기간 어떤 때를 말하는데 순간이라는 말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 많죠. 글자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순간 왔다 갔다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아주 그냥 극히 미미한 순간이지만 그 갔다 올 동안에 그 영적 세계 영계에서 많은 것을 겪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것이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이 이제 좀 몰입해 있고 빠져 있을 때 즐겁다. 이제 육체적으로 즐겁고 아주 흥미있고 이럴 때는 이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갔다 온 때 그냥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갔다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시간으로 그냥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짧은데 세상에서의 시간이 아주 그냥 고통스럽거나 이렇게 잘못되거나 여러 가지 그럴 경우에 혹은 뭐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여기 방문할 동안에 이때 이 많은 것을 정보를 가지고 오고 거기서 거기 생활을 느끼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지만은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갔다가 올 때 이 중간에 이제 영적 영계로 갔다가 거기서 한참 있다가 다시 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요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것이 더해지니까 실제로 이제 느껴지는 시간은 되게 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짧게 느껴지는 것은 이렇게 순간순간 상위계를 방문할 때 그쪽에서 많이 이제 정보나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오거나 거기 경험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하고 올 때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의식의 양과 질이 있었죠. 이렇게 도표를 해서 이렇게 식물계, 동물계, 광물계, 인간계,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 이렇게 있으면서 의식의 질이 더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고 관찰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의미를 깨닫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의식의 질이죠. 근데 그 의식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때 반응하는 거 이런 거는 의식의 이제 양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때 반응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또 이제 급격히 많아집니다. 상위계로 갈수록. 그러니까 의식의 양이란 것은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이제 신호의
그런 양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념 설명을 다시 해야 될 게 이거였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 주관적 시간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시간축과 공간축이 있는데 시간축과 공간축이 있는데 주관적 시간이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요런 거에 의해서 주관적 시간이 변하죠.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남으로써. 근데 이게 완전히 늘어나서 요 상태 이제 상위계의 상태로 들어가면은 요 시간축이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 가지고 이쪽에 겹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시간이 이 객관적 시간축이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시간을 공간처럼, 공간을 시간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면 상태 그런 데서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실질적인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버리니까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하죠. 공간을. 그러니까 우리 과거로 가봅시다. 시간으로 가봅시다. 심지어는 미래로 가봅시다. 과거 어느 때로 가봅시다. 이렇게 시간을 맘대로 왔다 갔다 하죠. 공간을 시간처럼. 시간을 공간처럼 막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제 공간도 여기 공간 그리고 이 공간축은 이렇게 끼울어 가지고 시간축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공간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물적 이동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최면 상태에서는 마음대로 어느 장소 어느 공간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서 마음대로 아무 때라도 실제로 이제 최면에서 이제 전생 최면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최면을 해서 옆방을 알아본다든가 다른 곳을 알아본다든가 그런 것이 있죠. 마치 유체 이탈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공간을 시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적인 이동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시간과 공간 한마디로 뭐 꼭 이렇게 비유인 거고 시공이 없다고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먼저 했던 것들을 이제 대략 정리한 것이고, 그러면 1장부터 이제 기초 개념 이거를 이제 다시 보기 위해서 1장 소리 사운드 소리 웨이브스 음파 그리고 진동 사운드 웨이브 앤드 바이브레이션 이것에 대한 것이 1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존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바이브레이션 그런 이제 그 존재라는 그 자체가 바이브레이션 나는 진동 존재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물체는 진동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음파로부터 진동 모든 것이 진동함으로써 존재가 있는 거고 그렇게 타형이 생기고 그리고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림부터 맨 앞 처음에 그림 이제 손으로 이렇게 휘젓는 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소리에 공기를 어느 쪽은 이제 밀도가 높고 어느 쪽은 밀도가 낮고 그렇게 이제 공기의 밀도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펄럭임으로써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데 이렇게 해서 아주 낮은 이거 그런데 이제 모기와 같은 것이 이제 아주 빨리
날개짓 하면서 똑같은 거지만 요거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라는 것은 그러니까 좀 이제 이 몸으로 보는 그러한 움직임, 그 이상의 미세한 움직임을 느끼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림 1. 그림 1에서 이제 저절로 소리를 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배터리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통하게 되면은 여기에 마그네틱 필드, 전자기가 생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리가 난다, 떨려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림 2는 A와 B로 나눠 있는데,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또 한 고무줄을 이렇게 양쪽에 나면 이제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이 진동은 사실 이제 진동 외 전체 파형의 2분의 1이다 이거죠. 근데 이 가운데다 이렇게 우리가 가운데를 누르면은 이렇게 파형만큼, 파형의 길이만큼, 그만큼 진동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있다. 뭐 뻔한 얘기들인데, 근데 요게 이제 그림 3에는 그림 3에서는 어떤 판에, 양철판에다가 모래를 쫙 놓고서 여기서 이것을 진동시키면은 이 진동에 따라서 이제 모래알이 이제 막 이동하고 그러니까 어떤 진동이 그렇게 해서 이제 쏠려 모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죠. 이제 이것은 이제 요건 1차원적 이런 선의 파형을 2차원적 그러니까 평면의 진동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 그림 4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기따란 이제 철판 같은 데를 이렇게 진동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면 이제 골이 깊은 곳에 모래가 모이니까 여기다 모래를 쌓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모래 쌓인 게 이렇게 파형대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별 이제 의미 없는 건데 이제 그림 5는 이거를 이제 3차원으로 그럼 할 수 있느냐, 파형, 음파, 진동하는 것을. 그래가지고, 가정을 합니다. 이제 정육면체 여기에, 여기에 전체가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모래 같은 것이 아주 균등하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균등하게 분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동하면은 다시 휘저지거나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외부의 힘에서 이동을 하면은 그것이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 2차원에서 그러니까 모래 이렇게 막 있는 거 진동을 하면서 이쪽으로 몰려가면은 거기에 그대로 있듯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진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등하게 여기에 모래가 쌓여 있는데 이 음파에다가 이 정육면체의 물에다가 어떤 소리를 가하면은 그 소리가 전체가 진동하죠. 그 진동하는 모양에 따라서 이 안에 이제 모래가 이제 어느 쪽으로 좀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림 5에 이렇게 어떤 파형의 특성을 가진 그러한 무늬가 이제 여기 입체적으로 생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거는 물론 그러니까 요 밑에서 끌어당기는 인력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인력 그게 있으면 공정한 게 아니죠. 요 인력도 없이 그냥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있는 데에서 진동을 함으로써 모래가 어디로 쏠려 가면은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리를 가함으로써 이쪽의 모래의 모양을 변화시켰죠. 예? 소리를 가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물질의 존재라고도 이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 어떤 그 조직들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그게 물질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존재를 갖다가 어떤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의 모양은 달라집니다. 이제 음파가에 따라서 배열이 달라지니까 이 조직 모양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성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소리를 내냐에 따라서 이게 물질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이걸로 그럼 특정한 물질을 창조하려고 하면은 특정한 소리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가라사대 어떻게 되라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주의 물질을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그게 여기서 이제 얘기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어떻게 다 소리를 어떻게 어떤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요 파형 자체가 달라지고 그 배열 자체가 달라지죠, 물질에.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 어떤 물질, 너는 소금이 되라, 너는 금이 되라, 철이 되라, 뭐가 되라. 그 물질의 차이가 이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가 됐다. 이것이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본 어떤 물에다가 딱 세 점을 찍으면, 한 점을 찍으면 이제 동심원이 나와서 음파가 퍼지죠. 여기서도 또 생기고, 여기서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음파가 생기는데, 이 동심원, 떨어진 거에서 동심원이 생기는 요 순간을 이제 얼려놨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 시트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이 이 동심원들의 이제 퍼져나가는 모양을 기록한 거가 되니까, 이 기록한 거가 곧 이 점들의 성격을 나타낸다 이겁니다. 그 정보를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그 홀로그램의 기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7은 이제 두 가지 파형이 있는데, A와 B 파형이 그러니까 서로 올라갈 때가 겹치고 내려갈 때가 겹치죠. A가 올라갈 때 B도 올라가고, A가 내려갈 때 B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C라는 파형은 이 두 배로 왔다 갔다 한다. 그 그림 7B는 두 파형이 있는데, A가 올라갈 때 B는 내려가고, B가 올라갈 때 A는 내려가고. 이거 두 파형의 주파수는 같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진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것은 너무 간단한 거고, 앞에 그림 7C 여기에서는 드디어 파형이 다른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50Hz라면은 하나는 60Hz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합치니까 이렇게 그 둘이 변조돼 가지고 그런 이제 파형이 나온다는 거죠. 둘이 합쳐진 파형은 두 파형의 성분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낮은 주파수 파형이 새로 형성이 됩니다. 50Hz하고 60Hz가 합해지면은, 그 합해진 것이 이렇게 5와 6이 만나는 요 시점이 이제 최소 공배수 50하고 60의 이제 최소 공배수는 5와 6의 최소 공배수가 30이죠. 근데 그 5와 6의 최소 공배수는 30인데 그것을 그 단위로 이제 다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6분의 1 하면은 30분의 1. 그래서 10Hz만큼 이제
그런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00분의 5, 300분의 6 하면 300분의 30, 그 헬츠만큼 여기서 이제 그 파형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5하고 6이 50Hz하고 60Hz가 동시에 이렇게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고 해가지고 가장 제로에 수렴하는 때가 이렇게 띄엄띄엄 있게 돼가지고 이런 파형이 나온다. 뭐 그림을 상세히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기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림 8, 9는 아까 그 홀로그램 그 원리에서 그런 이제 그 음파 물 위에 점을 떨어뜨렸을 때, 알갱이를 떨어뜨렸을 때 그 파형 생긴 거, 그거를 그대로 얼렸을 때 그것이 그 형태가, 그 얼음의 형태가 그 물의 존재, 그 알갱이 떨어뜨린 거에 대한 물의 반응이 기록이 된 거니까 거기다가 빛을 보내가지고 다시 복원하면은 그 알갱이를 복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 세상과 모든 거는 그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부터 그 자체를 알 수 있다 이거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좋은 곳에서는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것에서는 나쁜 것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그 나온 것, 모든 나온 추출물, 그거를 통해서 이 존재를 다시 이제 유추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빛을 투과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점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히 강조되는 게 그 음파가 그러니까 기록된 거의 된 얼음판에 일부 조각만을 봐도 똑같은 정보가 다 있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정보가 얼마든지 퍼져가는 거다 마찬가지로 정보의 어떤 그게 있으면, 덩어리가 있으면 그중 일부도 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림 9B에서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파형은 전부 다 그 원천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다 이제 염색체, 인간의 모든 그 유전자, 그런 것도 뭐 침만 하고 손톱끝만 약간 그래도 유전자는 다 알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림 10에 근데 이런 것을 빛을 곧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요런 정보들을 갖다가 다시 추출하려면 어떤 일정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프리즘으로 어떤 특정한 빛을 찾아내 가지고 그래야만 이제 번지지 않고 곧장 나가는 빛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 레이저 광선이 바로 그거다 이거죠. 그림 10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번호는 없지만 질서정연하게 이제 가는 그러한 이제 행진에서 이렇게 중간에 이제 굴절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퍼지는 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마치 행진이 퍼트려지는 거, 이런 것처럼 여기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림 11 11번에서 드디어 이제 그 홀로그램의 원리를 얘기를 했는데, 홀로그램은 그러니까 레이저로 빛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원래 빛을 그대로 쏩니다. 하나는 원래 빛을 그대로 하고, 하나는 요 빛에다가 사과 모양을 통과시켜 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오게 합니다. 여기가 그대로네요. 여기가 그대로 빛이 오고 요 빛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빛인데 이 빛하고 이 빛하고 여기 하나는 사과를 통과시킨 빛이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진 것 빛하고 원래 빛하고를 다시 또 비교를 해가지고 원래 본 방향에서 뭐가 달라졌다 이걸 다 추출을 해가지고 그 사과의 모양을 다시 복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빛하고 비교를 해서, 왜냐하면 이 사과를 본 것만으로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항상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그럼 우리가 그냥 사진하고 그냥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진은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찍는 거지만, 요거는 어떤 기준을 하시는 광선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은 그 입체가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고, 레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홀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그 빛에다가 나온 빛의 차이, 달라진 것들을 다 이제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 입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종이 위에 이제 생겨나는 거니까 그것은 종이가 바로 기준점이지만은 그 홀로그램은 이쪽에 두 곳에서 오는 빛의 차이를 만들어서 공간에서 빛이 충돌하니까 그게 입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원리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돼야 될 것은 홀로그램이 이제 기준과 빛이 달라진 것과 기준하고 어떻게 달라졌나를 비교해서 복원한다는 거니까, 이제 우주의 모든 인식은 어떤 절대적인 어떤 기준과 달라진 어떤 것을 비교함으로써만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에 이제 홀로그램 어번 애플 그 사과의 홀로그램, 이렇게 빛은 어떻게 생겼나, 이거는 전혀 그 사과 모양하고 다르지만은 거기다 빛을 다시 쏘이면은 그게 다시 생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림 12에 박쥐가 이렇게 초음파를 쏘므로써 어느 정도 가다가 초음파를 쏘므로써 박쥐가 어느 이제 먹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초음파는 널리 퍼뜨리죠. 사방이 아니라 앞으로 어느 일정 각도로. 그런데 앞에 어느 각도 지점에서 그 소리가 이제 도로 반사되어 옵니다. 그러니까 오는 소리의 높이, 도플러 효과로서 이제 어느 길이에 있는가를 박쥐는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존재의 어떤 패턴, 그런 거에 따라 어떤 이제 반향음을 들어오는 존재는 더 맛있고, 그런 것도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거는 어떻게 반사음을 내보내더라, 어느 거리는 어떻다, 그 거리도 알게 되고, 박쥐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림 12의 오른쪽 그림은 어떤 이제 진동을 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이 부분을 노드인데 꼭지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기준점, 그걸로 되고 있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그림에 오실레이터, 진동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스프링 놓고 운동하는 거, 그네 타는 거 있고, 그리고 바이올린을 두 개를 놓고 똑같이 조율된, 한쪽 바이올린을 켜면 다른 쪽 바이올린이 진동이 된다. 여기 그런데 같은 현이 진동이 된다. 이제 지선상이 아니라 지선하고 무슨 선들이 있죠, 네 선이. 근데 이쪽에 지선을 하면 여기 바이올린의 지선을 움직이면 이쪽 바이올린의 지선도 움직인다, 그런 얘기는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중간에 손가락을 짚어가지고 발리는 소리를 높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높게 함으로써 소리를 높였는데 그보다 더 높은 소리 내는 현과의 소리를 그보다 낮은 소리 내는 현의 중간을 짚어가지고 낼 수가 있죠. 이럴 경우는 아마 이쪽은 높은 소리 내는 현, 그게 울리겠죠. 똑같은 음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충 현으로만 얘기했는데 이건 더 실험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 괴종시계들이 여러 개 쫙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괴종시계가 다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하나 요거를 추를 이렇게 해서 진동을 시작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시키고 이걸 시작하고 이걸 시작시키고 이걸 시작시키고 이걸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이걸 스타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하니까 동시에 할 수는 없죠. 이게 기계적인 게 아닌 한.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참 지나고 나면은 다 똑같이 움직이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리고 하나를 어쩌다 좀 이제, 진동을 다르게 한다 하더라도 이윽고 다른 곳에 다 맞춰지고, 이거의 개수가 또 많을수록 여기에 또 금방 맞춰지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여러 사람들이 어떤 의견 내면 그거에 다 맞춰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심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심장에서 좌심이실에서 이제 대동맥이 나오는데, 이 대동맥이 나오는 쪽에 박동하는 그림이 그림 13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림 14에는 이제 호흡을 멈추고 있으면은 이 박동이 훨씬 더 이제 규칙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 그림 15에 보면은 이런 대동맥의 길이가 바로 다 박동하는 그 길이 주파수의 2분의 1 그거기 때문에 이렇게 줄넘기를 이제 출렁출렁 하는 것처럼 대동맥의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동맥이 이렇게 그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그래서 그림 16에는 그런데 이렇게 대동맥에서 이렇게 피가 싹 와가지고 이제 아랫배에서 이제 양쪽 다리로 갈라지는 부분, 여기까지가 대동맥 하나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둘로 갈라지니까 이제 반향되는 진동이 나오죠. 예? 그래서 원래대로는 이제 진동이,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면은 이렇게 내보내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이쪽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반동이 되면은 다시 또 오고, 그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을 하면은 이제 피를 자꾸 더 여기서 산소를 공급받아서 다시 더 내보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순전히 대동맥의 크기에 의한 규칙적인 파동이 아니라 다른 이제 간섭 파동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그림 14로 돼야 될 게 그림 13으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머리 모양이 나오는데, 사람 머리도 마치 이제 그런 이제 뇌 속은, 머릿속은 이제 액체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뇌가 있어서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 마치 이거는 통조림 속에서 복숭아가 이렇게 과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통조림을 이렇게 들으면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밑에 이제 시럽 진한 게 있으니까 좀 올라가는 게 완화되죠. 그러니까 충격 완화 장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뇌도 이제 진동을 하는데, 이런 진동이 근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지만은 좀 더 규칙적인 것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듬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니까 뭐 규칙적인 걸 좋아한다. 생체는, 모든 것, 생체는. 그래서 아까 여기 괴종시계 같은 무생물의 경우처럼, 근데 여기 이제 반딧불 같은 게 여러 마리가 이제 처음 깜빡이 시작할 때는 각기 깜빡이다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전부 다 규칙적으로 깜빡거리다. 이것은 뭐 우리가 텔레비에서 서양, 유럽,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연주가 끝나고 박수를 쫙 칩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쫙
그렇게 박수를 좀 많이들 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처음엔 자기 막 치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코일이 가까이 가면은 서로 비슷하게 같게 그렇게 흐르게 된다. 전자기가 온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다시 아래 그림에는 낮은 주파수하고 높은 주파수가 약간 낮은 서로 가까이 있게 되다 보면 높은 주파수로 이제 합치려고 하는 동조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뒤에 얘기하지만 이제 결국 모든 게 파형이라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 사고방식도 파형인데, 그러면은 파형이 낮은 데하고 높은 거하고 서로 만나면 그렇다. 그럼 사람의 했을 때 높은 파형하고 낮은 파형하고 만났을 때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높은 파형으로 이제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야 원칙인데 우리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죠. 예? 고등학생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녀가지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어쨌든 간에 친구 만나 타락하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항상 저희 같은 사람들 특히 또 많이 요구받는 게 사람들한테 맞추라고 자꾸 그런 요구를 받죠. 근데 이건 왜 그러냐? 그럼 그 높은 파형이 낮은 파형에 맞추라는 얘기인데, 이게 순전히 영적으로의 어떤 교류 같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 영적인 파형대로 가니까 높은 파형에 낮은 파형이 맞춰지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런 파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육적인 그런 욕구, 그거에 관련되는 그런 것끼리의 어떤 교류이기 때문에 육적인 본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쪽에 이게 휩쓸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스와 음주와 여러 가지고 향락, 육적인 것이 더 이제 활발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도박이나 그런 것도 어떤 성취감 희열을 더욱 적극적으로 많이 느끼니까 육적으로는 더욱 그런 거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더, 그러니까 육적인 차원에서 이쪽이 막 왕성하게 보이니까 이쪽으로 동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이제 낮은 주파수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시계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와 달에 의해서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오간을 그린다는 것은 그만큼 시차가 오간다. 그렇게 해서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규칙적으로 해와 달 그리고 시계에 이렇게 맞춰서 자려고 하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러면 낮과 밤 규칙적인 것이 또 바뀌어진다. 그 다음 나오는 그림에는 이제 조개가 나오죠. 조개가 이제 달의 이제 인력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벌렸다 접었다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있듯이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을 했어요. 이제 조개를. 그러니까 처음에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모르죠. 이제 문 닫고 잠그고 있으니까 뚜껑을 닫고 있으니까 비행기 수를 태웠어요. 조개를. 그런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쪽에 간조 그거에 맞춰서 조개가 열다 닫다 하는데, 이제 보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새로 이사 간 곳 그쪽의 간조에 맞춰서 조개가 여닫기 시작하더라 그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림은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 세상의 만물이 전부 이제 이게 조화를 따르느냐 이런 거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소행성은 태양을 주위를 돌지만은 질량은 아주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이제 이렇게 점잖게 도는 게 아니라 지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돈다.
네, 그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아주 그냥 그 별 의미가 없는 그림도 다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진동 단진자를 또 그렸습니다. 이 책의 가장 강렬한 주제인 진자 펜들럼. 그런데 항상 이게 그려놓고서는 이렇게 그려놓고서는 여기 이렇게죠. 영향을 항상 준다는 얘기죠. 주변에 항상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모든 그러니까 진동하는 거, 그런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영향을 준다. 모든 바깥 세상에. 그래서 32페이지 보면 사람들이 있고, 이거 이거 영성 관계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이제, 근데 이런 것은 결국은 다 이제 진동하는 거, 진동함으로써 모든 것은 존재하는 거고, 존재함으로써 진동한다. 그런 것이 바이브레토리 리얼리티. 진동함으로써 존재한다. 물질은 그러니까 나는 진동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물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생각도 진동이니까 또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가 무슨 물질 그를 이제 나타냈다고 그러죠. 그래서 물질의 세상의 어떤 진리를, 그러니까 재행무상, 모든 돌아가는 것들은 항상 없다. 그대로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건 이제 진동하니까 그대로 있는 거, 스태틱. 여기도 모든 정지하에 있는 건 없다는 것이 여기 nothing static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물질의 존재 자체는 움직임으로써 존재한다. 그러니까 또 색, 즉 시, 공, 색, 즉 시, 공. 색이란 것, 존재 자체는 곧 이다,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있다가 정지하면 없는 거고, 다시 움직이면 있는 거고, 있는 것 있다가 없다가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색즉 시공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존재, 이런 모든 세상에 이제 소리 이런 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소리라든지 다른 정보를 얻냐면 기존의 존재에 달라진 거에서 이제 찾아낸다. 상대적인 것만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너무 커서 안 들린다 그러죠. 그리고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항상 우린 절대적이고 존재하지만 항상 해왔던 거니까 느끼지 않고 우리는 상대적인 것을 항상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것만 느낀다는 것은 물질계 위에 뭐 0개 무슨 개 해가지고 층이 높아지다가 맨 위를 이제 절대계라고 하잖아요. 그 절대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절대계라는 거 맨 꼭대기,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곳이고, 우리의 그 아래에는 전부 다 이제 상대계다. 상대적인 그 존재로서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 앞에 부분은 사실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쉽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일종의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이 뭐 요약도 편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1장에서 강조하는 거 딱 하나하나만 알아두셔도 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존재는 움직이고 그리고 진동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그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는 것입니다.